안녕하세요. 마미살롱 강쌤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소중한 분들께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 중에 좀 떠오르는 게 홍삼일 거예요.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다. 그리고 뭐 가격도 적당하고 이미지도 워낙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도 많이 하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홍삼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저희 집에도 명절 때면 홍삼이 선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홍삼이 정말 누구에게나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너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약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드시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홍삼입니다. 시중에 있는 홍삼 제품은 뭐 음료수 수준이라던데 효과도 없지만 부작용도 특별히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약에 비하면 음료수 수준은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홍삼 함량이 1일 섭취량이 3mg이에요. 한 3mg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제품들이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만큼이 저희 한의원에서 쓰는 인삼 4g이에요. 이 인삼 4g을 전탕을 하면 뭐 조건에 따라서 15에서 30mg 정도의 추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3mg짜리 홍삼 제품이라면 인삼 2조각 이 정도를 드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g 한 도는 보통 제가 식욕부진이 있는 소화 좀 잘 안 되고 밥 잘 못 먹는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사탕이라는 처방 5세 정도에 쓰는 용량이에요. 4g이 하루 용량인데 어른은 요거에 한 2배, 3배 정도 쓰니까 요거에 비하면 홍삼 제품은 뭐 음료수 수준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도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약물 용량 의존적으로만 꼭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 인삼은 방향성과 효과가 명확한 약이기 때문에 적은 용량이라도 몇 개월 장복을 하게 되면 좋은 작용이든 나쁜 작용이든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인삼과 홍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흔한 연구는 함량 성분 차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홍삼이 되면 홍삼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진세노사이드들이 있어요. 양리 효능학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는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공통적인 진세노사이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진세노사이드들이 또 중복적인 양리 작용을 하기도 하고 소화 흡수 과정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삼과 홍삼이 어떤 차이를 가지느냐 뭐 그런 인상적인 근거는 되기가 힘들고 인삼과 홍삼은 큰 틀에서 동일한 성분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한의사의 관점으로는 이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약성이 좀 완화됐다. 그러니까 약효를 좀 낮추면서 그 대신 부작용도 낮추고 대중성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인삼을 이제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때 잘 부패되고 썩어서 개발되어진 게 홍삼이에요. 홍삼같이 이런 중숙하는 약물들은 벤조피렌 같은 유해 물질을 중숙 과정에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탄 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탄 고기 먹으면 뭐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이 삼을 9번 찌고 말려서 홍삼보다 더 찌고 말려서 흑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이 벤조피렌 함량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을 얼마나 말리고 몇 도에서 건조시키고 얼마나 건조시키고 이런 과정이 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홍삼 업체의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는 게 홍삼이다. 홍삼을 드시려면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런 인삼, 홍삼은 어떤 사람에게 좋을까요? 삼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대보원기라고 해서 우리 몸의 기운의 근원인 원기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
딱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분들, 내가 가서 좀 안아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마르고 수척하고 추위도 타고 너무 기운이 없고 늘어져 있고 눕고만 싶고 소화 기능도 좀 떨어져 있고 너무 무기력하고 이런 분들이 인체 생리활동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에서 드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런 인삼을 소음인의 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소음인이 소화 기능이 약한 체질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소음인의 약 처방 중에서도 이 인삼이 들어가는 처방이 많지 않아요. 인삼은 되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음인에게도 인삼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인삼에 증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되게 기운이 넘친다, 그리고 나는 더위도 탄다, 얼굴도 빨갛다, 나는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고 분노발작도 있다, 뭐 이런 이미지 좀 그려지시죠? 이런 분들이 드시면 꼭 부작용이 옵니다. 중국에서는 인삼의 열성이 강하다고 해서 기운을 보기하는 그런 목적으로는 열성이 조금 낮은 당삼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런 인삼의 부작용으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두통이에요. 저희 한의원의 건물주분께서 라이온스 클럽 회장님이신데 선물로 얼마나 홍삼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식사를 자주 거르시고 그 식사를 거르는 것 대신에 내 몸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홍삼을 계속 드셨대요. 근데 그분은 막 덩치도 이렇게 크고 기골도 장대하시고 늘 얼굴로 열이 오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홍삼을 몇 년 동안 드신 거예요. 한의원에 오셔서 두통이 너무 자주 있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삼을 끊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삼을 안 드시는 상태고 계속 있던 두통이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지금 홍삼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홍삼 제품을 먹고 나한테 원치 않는 반응이 나타나거나 내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홍삼을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식품이다 보니 이게 홍삼 때문이구나,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홍삼이라는 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먹을 만큼 만만한 약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플라빅스 드시는 분들. 플라빅스는 항혈소판제로 유명한 약이죠. 홍삼에 함유된 RG2 성분이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성분이므로 이 플라빅스를 드시는 분들은 홍삼을 드시지 말아야 하고요. 이 플라빅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응고제, 와파린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홍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콤비글라이즈. 홍삼의 아리 성분 때문에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이렇게 홍삼까지 같이 드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라식스정. 라식스를 드시는 분 제가 한약 처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 제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라식스의 주 성분에 홍삼이 그걸 저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는 로수제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주로 드시는 약이죠. 이런 고지혈증에 주로 드시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과 홍삼을 드시면 간에 무리가 옵니다. 스타틴이 간에서 대사되는 효소와 수송체가 있는데 홍삼이 그걸 방해하는 작용을 해요. 홍삼이 이 물질들을 저해해서 간 질환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니시아정. 이 약은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쓰이는 약입니다.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질환인데 문제는 이 홍삼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은 염산 플록세틴정. 3은 CYP2D6에 의해 대사되는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인 약물이 우울증에 주로 쓰이는 세로토닌 제우스 억제제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삼과 플록세틴을 같이 복용한 결과 11.8%에서 세로토닌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로페리돌 항정신병 약이에요. 이것과 인삼을 같이 섭취했을 경우 29.8%에서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CYP2D6 신경정신과 계통약물의 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홍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정. 이 약은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약이죠. 이 약은 인터루킨 합성을 저해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홍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3은 항체 생성을 유도해서 인터루킨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홍삼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은 휴터민정입니다. 이 약은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주로 드시는 펜터민 성분입니다. 펜터민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추신경계를 자극을 하는데요. 펜터민과 이 홍삼을 같이 먹으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점은 카페인과도 유사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홍삼을 즐겨 먹어서 좋을 건 없겠죠. 그 다음은 도네펜정. 이 약은 치매 환자분들이 주로 드시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아세틸콜린 제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삼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기력도 없어진 부모님을 위해서 홍삼을 챙겨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홍삼이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 홍삼이 정말 만만한 약이 아니죠? 홍삼은 정말 좋은 약이기도 하지만 안 맞는 분들이 드시면 정말 독약이 되기도 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 그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양리적인 성분이 분명한 약이에요. 방향성도 명확하고 효과도 분명한 약입니다. 홍삼을 드실 때 정말 이게 내 체질에 맞는지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내 건강에 정말 유익할 것인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